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청자 패더님께서 이렇게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고, 이분도 보통 삶을 사셨던 분이 아닙니다. 시들무에서 보통 삶을 사셨던 분들이 대부분 없지만,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들무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패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정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다고 저에게 말씀해주셨어요. 네. 현재 진행형이실까요? 어떨까요? 네, 현재 진행 중이고, 불과 이틀 전에도 사건이 있었어요. 일단은 처음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일이십니다. 패더죠. 제가 8살 때 우연히 폐 사찰에서 생긴 일로 인해서 네. 제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게 된 이야기고요. 폐사찰? 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첫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할머니 댁에, 외할머니 댁에 사촌형 2명이랑 사촌 동생이랑 같이 모여서 한 2주 정도 합숙으로 놀기로 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이 할머니 집에서 상대적으로 멀어가지고, 네. 저희가 할머니 집에 올 때면은 주변에 사는 삼촌들이나 이모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자주 화합을 했었어요. 그렇게 모이면은 보통 부모님들은 하루 정도 먹고 다음날이면 뿔뿔이 터지고 저희들만 남는 거죠.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랑. 네. 근데 그 당시가 90년대 후반이라 거기가 도시랑 다르게 리 단위의 산골 마을이라서 할 거라곤 숨바꼭질, 술래잡기, 전쟁놀이 이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네 형들이랑 누나들도 나와서 같이 놀곤 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놀다 보면 이게 하루 이틀은 즐거운데 지겹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온 동네를 쑤시고 다니다가 할머니한테 비료포대를 얻어서 산 쪽으로 가게 돼요. 가서 비료포대를 타고 놀기도 하고 개구리를 잡기도 하고 좋죠. 그렇게 하면서 산 중턱까지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 무슨 큰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시골 마을에서 보기 힘든 조금 고급진 집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사찰인데 저희는 그 당시에 사찰 이런 걸 모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나무로 된 대문은 쇠사슬로 이렇게 굳게 닫혀 있고 네. 담벼락은 또 한 2m쯤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넘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내일 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오자 하고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그날 형들이랑 동생이랑 내일 인원은 몇 명이 갈 것이며 또 그 담을 넘어갈 때는 어떻게 넘어갈 것이고 그런 걸 계획하면서 저희가 기대감이랑 흥분감에 조금 밤늦게 얘기를 하다 잠들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들은 보통 아침을 7시, 8시면 주시니까 일찍이 아침을 먹고 외할아버지가 나가시는 걸 보고 할머니한테 또 비료포대를 얻어서 그 근처에 있는 마을회관 옆에 목재부터 해서 부자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나무 강목 같은 거를 한 8개 정도를 비료포대에 담아서 올라가려고 준비를 마쳐요. 그리고 주변 형들이나 누나들을 같이 가려고 돌면서 불렀는데 거기를 간다니까 다들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재밌을 것 같다 했더니 자기들은 거기를 이미 알고 가보진 않았지만 어른들이 거길 가지 말라고 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갈 거니까 대신 어른들한테 얘기를 하지 마라. 왜냐면 거기 마을이 작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 입에 이렇게 오르면 저희 할머니가 금방 알게 돼서 혼날까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올라가게 돼요. 네. 그래서 올라가서 담벼락에 흙이 그나마 쌓인 쪽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높아서 나무로는 무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둘째 형이랑 동생이 무섭다고 자기들은 못 가겠다고 해서 결국에는 큰형이랑 저만 들어가기로 하고 둘째 형이 엎드려주고 저희가 그걸 밟고 담을 넘어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갔는데 안에는 항아리부터 해서 장독대? 그런 게 좀 있었고
작은 건물, 중간 건물, 큰 건물 이렇게 있었거든요. 처음에 작은 방을 먼저 열어봤는데 거기는 닫혀 있어서 못 열어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중간 건물을 열었는데 그 안은 그냥 뭐 휑하니 텅 비어 있었고, 그 다음 큰 건물을 딱 열었는데 텅 비어 있는 건 같은데, 절 같은 데 가면 위에 천장에 조금 화려하게 문양이 돼 있잖아요. 그게 남아 있었고, 구석에 천 같은 게 돌돌 말려 있었고, 네모난 나무 상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네모난 나무 상자를 보자마자 혹시 거기 뭐 보물이 있나 어린 마음에 막 달려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서 딱 들었는데 생각보다 묵직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흔드니까 또 안에 뭔가 묵직한 게 들어있는데, 이게 자물쇠는 아닌데 이게 걸쇠로 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어린 나이에 손아기 힘으로 풀긴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마당에 나가서 돌로 이제 막 거기를 깨기 시작해요. 예. 깨가지고 조금 파손이 돼서 그걸 열었더니 목탁이 있더라고요. 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TV에서는 목탁을 많이 봤는데 실제로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막 신기하기도 하고,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막 목탁을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러면서 나무대문 쪽에 가서 그 문을 살짝 밀면 쇠사슬이 이게 이격이 있다 보니까 살짝 그쪽으로 둘째 형이랑 막내 동생이 보였었거든요. 네. 형이랑 동생한테 이거 보라고 내가 이거 찾았다고 하면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하니까 막 형들도 좋아하고 웃고 이러는데, 큰형이 따라 나오더니 이거 제자리에 갖다 놔라. 저한테는 큰 삼촌 아들들인데 아빠가 이런 거 만지지 말라 했다. 이거 지금 안 갖다 놓으면은 나 혼자 나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내가 훔친 것도 아니고 좋은 건데, 그리고 나 이런 거 처음 봐서 꼭 갖고 가고 싶다 그랬더니, 진짜 너 제자리에 안 갖다 놓으면 나가겠다 하면서 진짜로 담을 넘어서 나가더라고요, 혼자. 예. 그래서 혼자 남아있으니까, 그 공간에 혼자 남아있으니까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형한테 형 미안하다고 나 지금 바로 갖다 놓을 테니까 빨리 오라고 했더니 다시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볼 것도 다 봤으니까 다시 넘어가자 해서 큰형이 다시 위에 올라가서 저를 손을 잡아줬는데, 이게 3학년의 힘으로 1학년을 그 높이에서 끌어당기는 게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근데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말하면 분명히 크게 혼날 게 뻔하고,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 옆집에 정신연령이 조금 낮은 고등학생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그 형을 A형이라고 하면은, 그 A형이 저희랑 엄청 자주 잘 어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도 아마 방학을 했을 거다. 네. 그 형을 데려와라 해서 밖에 있던 둘째 형이랑 막내 동생이 형을 데리러 가기로 해요. 그렇게 하고 저랑 이제 큰 형은 남아서 있다가, 전날에 너무 늦게 자서 피곤하다 보니까 눕고 싶기도 하고 산 중턱까지 또 올라오는데 힘이 빠지기도 해서 아까 그 큰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서 돌돌 말려져 있던 그 천을 이렇게 눕혀놓고 거기에 누워 있었거든요. 네. 누워서 조금 있다가 제가 잠이 들었나 봐요. 딱 일어났는데, 일어나기 전에 뭔가 왕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그것 때문에 깼는데, 그 소리가 방향을 알 수 없이 그냥 그 공간 전체에서 왕 계속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형한테 나가자고 하려고, 형을 보니까 형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을 깨우려고 막 흔드는데 흔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제 손이 형한테 닿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린 마음에, 이게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죽으면 사람을 통과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여기서 뭔가 잘못돼서 죽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너무 무섭고 슬퍼하면 막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너무 겁이 나서 그냥 엄마밖에 생각이 안 나고 엄마 하면서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오른쪽에 뭔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봤더니 그 큰 건물에 가득 찰 만큼 부처님 모양 있죠. 지금은 부처님이라고 인지를 하지만 그때 당시엔 괴물 같았어요. 그게 목탁이 수십 수백 개가 그 부처님 형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왼손에는 인형의 목덜미를 잡고 있고, 오른손에는 검은색 용머리에
몸통은 없고 바로 짧은 뱀 꼬리에 빨간 눈빛이랑 그런 용의 목덜미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더 무서웠어요. 그 인형은 제가 그나마 비슷한 걸 보니까 일본의 히나 인형이라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런 이미지랑 가장 흡사했었고, 그걸 보자마자 더 무서워서 막 말도 안 나오고, 그래서 막 도망을 가려던 차에 그게 저한테 와서 탁 부딪히더라고요. 부딪혔다기보다 저한테 확 들어오는 느낌이 났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저는 거기서 문 밖으로 튕겨져 나간다는 생각이었는데, 눈을 뜨니까 그냥 제가 누워있던 그 자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천은 이미 너무 울어서 그런지 천은 이미 다 젖어 있었고, 일어나서 형을 깨우려고 하는데 이게 꿈이 너무 생생하다 보니까 제 손이 형한테 안 닿을까봐 계속 형 일어나봐 형 이러는데, 그걸 듣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어난 거에 또 안도도 되고 해서 또 거기서 울었거든요. 울면서 형한테 막 나가자 나 너무 무서워 그랬더니 형이 왜 그러냐고, 왜 그래 우선 빨리 나가자 해서 담벼락 쪽으로 가 있었어요. 가서 저는 계속 울고 있었고, 형은 괜찮다고 왜 그러냐고, 악몽 꿨냐고 막 그러면서 달래주다가 결국에 그 A 형이 오고 저희를 꺼내주고 무사히 탈출을 해요. 예. 그렇게 해서 그날 마무리가 되고, 집에 와서 할머니한테 얘기를 할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지만, 그때 당시엔 그런 꿈보다는 혼나는 게 더 무서웠었고, 혹시나 이것 때문에 뭔가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제가 엄마한테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갈까봐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못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일주일 정도가 흐르고, 저희가 다 집으로 헤어지기 한 2, 3일 전쯤에 그 마을 형들이 니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집에 가니까 우리 저기 소류지가 있는데 걸어서 한 15분, 20분이면 가는데 거기 가서 낚시도 하고 뭐 그런 걸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해서 그날은 사람들이 한 8, 9명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뭐 신나게 낚시도 하고 뭐 개구리도 잡고 도롱뇽 알도 모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놀고 있었는데 살살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볼일을 봐야겠다 해서 형들한테 물어봤더니 소류지 끝에 가면은 화장실이 있다고 거길 가자고 그래서 형 한 명이랑 같이 가게 돼요. 갔는데 푸세식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게 엄청 센세이션한 공포 이야기였어서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형한테 가 있으라고 하고 근처 숯불에서 방사를 하기로 계획을 해요. 주변에 형들 목소리도 들리고 제 시야에도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별달리 무서움 없이 볼일을 보고 있는데 뒤쪽에 자꾸 누가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어른들이 보고 있나 해서 딱 뒤를 쳐다봤는데 얼굴이 그냥 피부가 벌에 수십 방 쏘인 것 같이 막 울퉁불퉁한 할아버지가 의상이 305시옷 같은 반팔 반바지에 집신을 신고 있었고, 그리고 한쪽 손엔 예전에 저희 취권 영화 같은 데 보면 호리병 있죠? 예. 그 호리병이랑 한쪽에선 낫을 들고 계셨고, 머리는 약간 옛날 조선시대 노예 같은 막 그런 머리였어요. 그렇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바로 제 등 뒤에서. 근데 그걸 보자마자 다른 거는 얘기도 못하겠고 무조건 우선 뛰어야 된다. 뭐 닦을 그런 정신도 없고 바로 뛰었어요. 그냥 뛰면서 죄송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형들이 있는데 막 뛰면서 형들한테 형 도망가라고, 여기 이상한 사람 있다고. 근데 그 와중에 잠깐 든 생각이 뭐냐면 외할머니가 항상 산속 깊은 데나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외딴 곳에 피부가 이상한 이들이 그 병을 고치려고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 그때 당시엔 그 얘기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랑 너무 흡사하니까 여기 병이 있다고 빨리 도망가라고 하면서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다 보니까 막 물놀이 하던 형들도 막 도망가더라고요. 한센병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소류지 반대편으로 저희는 막 뛰어 올라갔고, 그쪽으로 언덕배기로 올라가면 마을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네. 언덕배기로 막 뛰어 올라가다가 딱 봤는데 이 할아버지가 저희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반대편 그냥
저수지 쪽으로 그냥 에스컬레이터 같이 스르르 물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멈춰서 봤어요. 그래서 형 일로 와봐. 형 저 할아버지 물에 들어간다. 물에 들어간다. 막 그랬는데 형들은 이미 멀리 도망가고 보지도 못하고 저는 계속 그 멀리서 보고 있는데 저희 쪽을 응시하면서 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오겠지 하는데 그 자리에서 조금 있는데도 이게 사람이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네. 생각하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아직도 제가 보는 것들을 귀신이라고 얘기하진 않고 네. 사람과 귀신의 중간 어느 지점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이제 각자 부모님들이 데리러 오고 각자 흩어졌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저희 집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우리 집에 간다며 여긴 어디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사업이 좀 잘 되셔가지고 2층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애들이 있으면 이사하고 정리하고 하는데 좀 적이 되니까 저를 외할머니 댁에 보내고 여동생을 친할머니 댁 쪽으로 보냈던 거였어요. 이사간 집을 2층 집에 마당도 있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서 와 우리 집 너무 좋다 하면서 딱 방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안에는 텅 비어 있었어요. 이게 그 전에 쓰던 가전들이나 가구들이 오래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엄마가 당장 사용하는 거 외에는 다 버리고 새로 주문을 해서 시킨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내드린 사진 있잖아요. 그런 구조였고요. 현관 들어가서 왼쪽에 바로 안방, 그 다음 안계단 내려가면 부엌, 정면이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는 제 방이었고 화장실, 창고, 오른쪽은 이모들이 사용할 방,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저희 이모들이 그때 당시 대학생이어가지고 대학교를 다니고 막 이래서 아버지가 여기 집에서 학교가 가까우니까 방을 하나 내주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셋째 이모랑 넷째 이모가 거기서 지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는 이모들이 들어오기 전이었고 그렇게 한 2, 3일을 지내다가 금요일이었어요. 제가 왜 금요일인지 확실히 기억하냐면 저희가 금요일날 항상 11시인가 그때쯤에 이야기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네. 그걸 엄마가 아빠도 좋아해서 저희가 네. 금요일날 항상 그 프로그램을 보다 잠에 들곤 했었거든요. 그날도 누워서 그걸 보다가 잠에 들었어요. 그렇게 자다가 막 앞엔 지지거리고 코에서는 뭐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코피인가 하고 이렇게 훔쳐서 보니까 콧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감기가 걸렸나 해서 사진상에 보면 별표로 된 데가 휴지거리 있는 데였거든요. 예. 안방과 부엌 사이에. 그래서 막 가가지고 휴지를 한 움큼 이렇게 갖고 나와서 이렇게 동그라미 4개가 있는 게 TV 쪽이 그 다음 여동생, 엄마, 아빠 이 순서로 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 가서 이제 코 닦고 발가락으로 TV를 끄고 자야겠다. 그 생각으로 딱 누웠는데 옛날에 저희 세대 때 보면 TV 아래에 TV 다이라고 해서 TV 화면 돌리기 편할 수 있게 위에는 이렇게 돌아가고 아래에는 유리를 똑 누르면은 튀어나와서 그 안에 약간의 수납할 수 있는 뭐 게임보이라든지 비디오 네. 플레이어라든지 막 이런 걸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맞죠. 그래서 거기 누워서 딱 유리로 보는데 거기 휴지거리 쪽에 하얀색 옷을 입고 그냥 검정 머리, 그냥 머리가 달렸다는 것만 알겠어요. 얼굴은 자세히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머리도 엄청 길었고 그게 둥둥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잘못 봤겠지. 그래서 눈을 꼭 감았다가 나는 방금 무서운 걸 봐서 내가 지금 잘못 보는 거다 하고 눈을 살짝 떴는데 또 보이더라고요. 네, 심지어 저희 쪽으로 점점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우선 숨을 쉬면 안 된다. 숨소리가 들리면 괜히 우리 가족까지 다 저 귀신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다.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숨도 못 쉬고 실루는 어디까지 왔나 그것만 보면서 있는데 멀었을 땐 다 보이다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니까 가슴부터 다리까지 보이고 그 다음 뭐 배부터 다리 이렇게 점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가만히 얼어붙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벌벌 떨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훅 지나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TV로 들어가는 건지 이모 방에 있는 그 벽 쪽으로 넘어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눈을 감고 있다가 우선 시선이나 어떠한 기척이 없어서 왠지 어디서 숨어서 보고 있다 나를 잡아먹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커서 그대로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려요. 그렇게 해서 다음날 일어나서 엄마랑 아빠한테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봤다. 근데 이거 정말 생생히 봤다. 이거 거짓말도 아니고 이거 너무 무섭다. 여기 집에 뭐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너네 이제 일찍 자라고 무서운 거 볼 때도 같이 보지 말고 니네가 너무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런 거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속상함도 있었고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갔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일어나요. 토요일이었고 그날은 또 토요 미스테리가 하는 날이었는데 그날은 엄마가 못 보게 했어요. 그리고 제 방에 들어가서 아빠랑 같이 자게 됐거든요. 자고 있는데 꿈인데 예전에 사찰에서 본 그 용머리의 뱀꼬리 그냥 걔가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데 무언가를 막 물고 막 왔다 갔다 막 춤추고 흔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제 시점이 옆으로 이렇게 게임이 돌아가듯이 오른쪽으로 시점이 바뀌면서 옆에 제 머리만한 눈동자가 빨간 눈동자가 꿈뻑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빨간 눈에서 하얀 광원이 나오면서 용 쪽을 비추면서 제 시점도 용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 용이 가까워지는데 용 입에 있는 게 어제 본 그 귀신 같은 그거더라고요. 그러고 꿈에서 깨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집에 사는 동안 그 귀신은 단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오, 예. 그렇게 이후로도 비슷한 류의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꿀 때는 항상 그 입에 물려있는 귀신을 그 앞전에 보게 돼요. 네. 예를 들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친할머니 댁이 엄청 오래된 집이라 방에 다락방이 있고 부엌에도 다락방이 있고 그런 집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제사 때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밥을 먹게 됐는데 저희 친가 쪽이 엄청 가부장적인 데라 남자들은 거실에서 앉아서 밥을 따로 먹고 큰엄마나 엄마, 할머니는 식탁에서 따로 먹었었거든요. 오, 그 정도였구나. 예. 네, 진짜 그것 때문에 이혼이나 막 이런 게 많아요. 고부 갈등이 심해서.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제가 밥을 먹다가 생선 가시가 잇몸에 찔렸거든요. 그래서 아파서 엄마 나 이거 찔렸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가고 있는데 다락방에 거기 원래 잭이나 이런 걸 넣어놔서 문을 열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머리가 사자머리같이 이렇게 산발을 하고 그냥 사람 같아요. 사람 같은데 사족보행으로 이렇게 다락방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이나 봐요. 그냥 사람 같은데 그냥 행동만 괴기할 뿐인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막 말도 안 나오는데 그걸 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고개를 숙이고 딱 내려와서 저를 딱 보더니 다시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엄마는 이제 거기서 제가 혀로 가시를 빼고 있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혀로 잘못하면 염증 생긴다고 빼줄 테니까 이리 오라고 하던 와중에 제가 입에 있는 음식물이랑 위액을 막 분수처럼 토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 놀래가지고 막 저포 죽이고 할머니는 급체했다고 급체한 것 같다고 큰엄마들이 막 씻겨주고 입으로 눕혀서 손발 주물러 주시고 할머니는 손가락 발가락 10개 닿다고 그렇게 진이 빠진 상태로 잠에 들어요. 근데 또 그날도 꿈에서 그 용이 무언가를 물고 있고 옆에는 또 빨간 눈이 있고 근데 이게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런 꿈을 꿀 때마다 그 빨간 눈들이 하나씩 늘어나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몇백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간혹가다 그 상황에 꿈을 꾸는데 셀 수조차 없는 수의 눈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아무튼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또 그 사자머리를 한 그 사람이 입에 물려서 막 이리저리 춤을 추다 그대로 끝나고 근데 그때부터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제가 이유모를 구토에 시달려요. 예. 이게 한 2학년, 3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한 달에 보통 한 2차례 정도 했고, 한 번 시작하면 한 이틀에서 4일까지 하루에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위액을 쏟아냈었거든요. 아이고. 이거를 엄마는 병원 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별의별 검사를 다 받아도 멀쩡하대요. 아무런 지장도 없고, 심지어는 그렇게 위액을 토했으면은 사람이 탈수나 탈진 증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상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니 갈 때마다 링거는 맞고 왔었거든요. 그런 생활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게 돼요. 근데 제가 공부를 곧잘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막 치맛바람 엄청 센 스타일 있잖아요. 저는 학교에서 회장도 해야 되고 정교회장도 해야 되고 아람단 단장도 해야 되고 전교 1등 해야 되고, 엄마는 운영위원장에서 학교에 막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몸도 안 좋고 그런 거를 지켜내기에는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가서 처음 중간고사를 봤는데 평균 82점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주변에서는 그래 그 정도면 평균이다 했는데 저희 엄마는 너무 기대 이하인 거죠. 예. 그러니까 아줌마들 만나면 성적이나 이런 걸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저는 제가 느끼기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얘기하던 중에 그나마 저한테 희망이 있다면 제가 6살 때부터 복싱이랑 피아노를 같이 했었어요. 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가 밀어주셔가지고 체중으로 전학을 가게 돼요. 이때부터는 이 문제로 부부싸움도 잦아지고 엄마랑 저 사이에도 좀 벽이 생기고, 근데 저는 엄마랑 떨어져서 지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픈 횟수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나름 2학년 때부터 막 신인왕도 타고 회장배도 타고 시장배도 타고 하면서 제 체급에서 입지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러던 중에도 꿈속의 눈은 점점 늘어났고, 네. 그만큼 그런 것들을 보이는 횟수는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사람이랑 구별이 안 가요. 저는 그래서 귀신 이야기를 못 믿는 게 혀가 뭐 이렇게 하고 목이 길고 팔이 길고 이러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존중을 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를 애들이 무서운 이야기라고 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했던 게 그냥 사람이랑 똑같아요.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중3 때 전지훈련에 가면서 생긴 일인데 여기서 최초로 그 꿈속에 눈이 하나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훈련이 끝나고 나서 늦은 밤에 애들이랑 몰래 나와서 시내에서 놀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시비가 붙어요. 그게 교폭이라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랑 시비가 붙어서 막 저는 말리기만 하다가 계속 얻어맞으니까 저도 한 사람을 때리게 돼요. 저는 그 사람 때리고 나서 여러 사람한테 밟혀가지고 쇄골이 부서지고 어깨 양쪽 상극부 연골 파열이 되는 큰 부상을 입게 돼요. 아이고. 어쨌든 양쪽 다 원만한 합의는 이루어져가지고 죄는 묻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일어났을 땐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근데 의사 선생님도 입원 재활만 6개월 해야 되고 그 이후로 뭐 1, 2년 재활을 해야 되고 선수 생활은 어렵다 막 이런 얘기를 드니까 제가 그나마 어떻게 이걸 잡고 왔는데 우울감에 그냥 몇 날 며칠 계속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이번에는 용이 아니라 그 인형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꿈에서 나온 게. 그 인형이 나왔는데 막 주변에 늘어난 수많은 빨간 눈들이 꿈뻑꿈뻑 대고 있는데 그 중에 눈 하나가 그냥 인형에 막 흡수되듯이 딱 가서 배 쪽에 딱 붙더라고요. 그러고 사라졌어요. 그 인형이. 그렇게 깼고 이거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꿈인지도 모르겠고 자꾸 눈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게 정신적인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라 거기서 엄마 아빠한테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그동안 겪은 일들을 막 이야기했더니 엄마 아빠도 뭔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서 뇌파 검사, 뇌기능 검사, CT, MRA, 초음파, MRI 다 받았어요. 내시경부터 모든 걸. 근데 역시 이상은 없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뻔하죠. 과도한 스트레스가 환각 환시를 이뤄낼 수도 있다. 그것과 관련해서 치료 목적으로 상담을 요한다.
그 아버지는 미술 심리치료사분도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주시고 그쪽으로 했는데 마음은 편해지는데 달리 차도는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랑 구분이 안 간다는 게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타 있는데 어떤 그냥 풍채 좋은 아저씨인데 배 쪽에 빨갛게 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가 수술했는데 환자복을 안 갈아입었나? 그러고 있는데 2층으로 딱 내려서 문이 열리는데 그 앞에 딱 서더니 가만히 있더니 그 엘리베이터랑 건물 사이 좁은 틈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그냥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독하시러 오는 의사 선생님 카트 위에도 꼬마 애가 앉아서 이건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요? 그 수술용 나이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메스? 이런 거? 네, 메스. 네. 그걸로 자기 얼굴을 한 올 한 올 막 수천 겹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것도 봤고, 또 재활 선생님 뒤에 항상 따라다니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휠체어 타고 엄청 인상 좋은 할머니였는데, 할머니는 그냥 뭐 벽도 수시로 통과해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랑 별반 다를 그런 괴기한 거는 그 꼬마가 처음이었고, 네. 나머지는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귀신이거나 이러면 좀 어두울 때 나와야 되고 이런데, 그래서 저는 이걸 단지 어떤 뇌 신호 속에 오류해서 보이는 건데 제 딴에는 꿈속의 허상의 괴물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처단해주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뭐 그런 정신적인 문제로 그냥 치부했었어요, 제 자신을. 선생님이랑 아무리 얘기해도 방법이 없고, 근데 생각보다 어깨가 차도가 좋아서 6개월 만에 퇴원을 하기로 해요. 근데 병원에 있는 동안은 괜찮았는데 막상 퇴원을 하려니까 나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불안함부터 막 극심한 우울감도 밀려오니까 제가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돼요. 네. 예. 4층에서 그런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떨어지는 찰나에 엄마랑 눈이 마주쳤는데 엄마가 화장실에서 화장실 세면도구랑 챙기고 나오는데 저를 마주한 거죠. 그대로 저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냥 그 순간에 엄청 하얀 빛에서 너무 밝아서 막 눈을 뜨기도 힘든 눈부심 속에서 예. 그 인형이 무표정으로 딱 저를 쳐다보면서 하늘에서 둥둥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딱 목소리가 지금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안 돼, 이런 식으로 약간 할머니랑 아줌마? 약간 중성적인 두 분으로 안 돼, 그러는데 그 순간에 엄청 극심한 통증이랑 딱 눈을 떴을 때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였고, 코에서 뭐 코피가 흐르는지 막 따뜻한 느낌에 다시 눈을 감았고, 또 일어나니까 병실이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4층 높이면, 병원 4층 높이면 엄청 높거든요. 그럼요. 저는 그 당시에 다리 쪽에 실금만 가고 멀쩡했어요. 뭐 타박상도 없이. 어쨌든 뭐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집에 오게 되죠. 부모님들은 딱히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깁스를 하고 주변에 보니까 막 트로피, 메달 이런 것만 보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또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집에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사업부도가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힘든 나날이 계속 됐었어요. 이게 점점 그럴수록 꿈속의 용은 점점 자주 나타나게 되고, 네.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다른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로 가게 되고, 거기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학교에 가서 이제 제가 배우는 게 그런 권투 이런 거다 보니까 학교에서 건드렸던 애들은 있지만 나중에는 저한테 더 이상 막 터치할 사람도 없어졌고, 선배나 뭐 선생님들도 건들지 않는 지경까지 돼가지고 그냥 무아지경 속에서 산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악이란 악, 화란 화, 증오란 증오, 모든 그 속에 갇혀서 사춘기의 현재 상황을 더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불행한 사람이 점점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학교 끝나면 여기저기 그냥 정처 없이 걸어다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밖에서 돌아다니는 시간이나 거리가 길어질수록 또 이상한 것도 많이 보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소리도 조금씩 들렸던 것 같아요. 그 소리가 귀에다 대고 얘기한다기보다 진짜 그냥 어떤 신호로 인해서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그런 소리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맞은편에 벤치 쪽에서 머리가 엄청 흰데 똥머리처럼 이렇게 묶은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로 막 저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나 해서 주변 봤더니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거 안 하고 지팡이로 계속 저를 이렇게 막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다가 입을 찢찢 이런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니 그 벤치 옆에 있던 검은 비닐봉다리를 들고 저쪽으로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면서 산책로 옆쪽으로 하면 바로 골목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초입에는 무슨 상회? 슈퍼 같은 게 하나 있었고 안쪽으로 골목길이었고 주차가 쭉 돼 있었고 양옆으로는 벽돌집 다세대 주택 그런 게 이제 쭉 줄지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두 번째 은색 철문으로 들어가셨고 제가 할머니 하면서 그 문으로 같이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얘기는 안 하세요. 지팡이로 아래 바닥에 이렇게 휘저으면서 저한테 일로 오라는 식으로 제스처를 취하시길래 따라갔어요. 문 들어가서 오른쪽 구석을 돌아서 앞으로 가니까 왼쪽에 키를 꽂아서 돌리는 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막 문을 두드리는데 그 안에 뭐 사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계속 두드리는데 안 나오길래 제가 쳐볼게요 하고 제가 여기요 이렇게 막 두드리면서 저 할머니랑 같이 왔거든요. 여기 할머니랑 같이 왔어요. 막 이러는데 안에 불이 켜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딱 문이 열리는데 저는 여태까지 본 귀신보다 이때 진짜 세상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게 완전 새하얀 얼굴에 아이라이너인지 뭔지 눈두덩이를 다 검정색으로 칠하고 입술도 검게 칠했어요. 그 사람이 이 문 열자마자 얼굴 대 얼굴로 딱 마주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와 하면서 저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저를 보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방 안쪽으로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놀란 건 난데 귀신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근데 거기 들어가면은 더 큰일이 날 것 같아서 계속 그냥 밖에서 할머니랑 같이 왔어요. 저 뭐 다른 게 아니라 여기 할머니 여기 집에 사시는 것 같은데 하고 있는데 그 찰나에 와서 저한테 막 뭘 뿌리더라고요. 소금이다. 네. 그때는 몰랐는데 소금이었어요. 예. 근데 할머니가 거길 가로지르면서 지팡이로 하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고 지팡이로 막 막아주시는데 그걸 통과해서 저한테 소금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정확한 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목소리도 이상해요. 여잔데 내가 너한테 장학회 같아? 하면서 내가 모든 걸 쏟아부어도 나를 지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또 안에 또 뭘 가지러 갔는지 찰랑찰랑 또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화를 당하겠다 싶어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여기 밤에 가면 무서우니까 낮에 한번 가보자 해서 그때 토요일에 낮에 한 12시쯤 넘어서 한번 가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그런 무당 점쟁이? 그런 집이더라고요. 아. 못 봤었는데 위쪽에 마크 있잖아요. 만자. 예, 네. 그게 이렇게 여러 개 붙어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든 생각이 여태까지 내가 이걸 정신적인 문제로 치부했는데 혹시 이쪽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무속신앙 쪽에 네. 관련돼서 이런 걸 하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갖고 있는 돈들 다 갖고 다니면서 깃발 꽂힌 집들 진짜 동네방네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거의 그런 식으로 격양된 반응으로 나온 곳이 한 2군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딱히 지금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임팩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때는 해결이 안 됐고 시간만 흘러가게 돼요. 그러던 중에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외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예. 경기도 모 지역으로 할아버지랑 이사를 오게 되세요. 저희 집에서 2, 3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아파트로 오시게 되고 제가 방황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저희 집보다 외할머니 댁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도가 나면서 엄마 아빠의 부부싸움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싫고 해서 그러다가 이제 외할머니한테
혹시나 싶어가지고 할머니 옛날에 나 이런 일 있었다 다 털어놓게 돼요. 나 할머니가 딱 듣자마자 그런 일 있었으면 진작 말해야지 왜 혼자 이렇게 고생했냐고 딱 하다고 저 안고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살면서 제 얘기를 믿어주는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말씀해 주시는 게 거기는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있던 사찰이었고 거기에 모녀 스님이 2분 계셨었대요. 예. 근데 옆에 땡땡리에 오씨 집안 첫째랑 둘째 아들이 엄청 꼴통이었는데 그 둘이 밤에 거길 가서 나쁜 행동을 하고 그 오씨 집안 첫째 둘째 아들이 그 모녀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해주시는 게 그 후에 사람들이 거기서 귀신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사건이 딱하긴 딱한데 장소가 장소인지라 원한이 많아도 너무 많을 것이다 생각돼서 그 동네 사람들도 그쪽을 최대한 피해서 생활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 가서 목탁도 건드리고 잠까지 자고 왔으니까 예. 그러면서 마음 착하게 먹고 항상 올바르게 생활하면 좋은 일 있을 거라고 하시고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외할머니랑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게 돼요. 네.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진 못했나 봐요. 그런 얘기 나누고 한 달도 채 안 돼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요. 저는 제일 든든한 버팀목을 잃게 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그때 몇 달 안 돼서 엄마 아빠도 이혼을 하게 되고 저는 여동생과 엄마를 따라가게 돼요. 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케어를 해드려야 되기도 하고 저희도 갈 곳도 없어서 같이 살게 되거든요. 근데 또 이 집에서 문제가 생겨요. 예. 엄마가 동생이랑 안방을 쓰게 되고 저는 작은 방, 할아버지가 중간방을 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새벽만 되면 엄마가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동생도 막 미안해 이러면서 막 미안하다 그래요. 엄마도 미안 그러고 그리고 이제 패더야 빨리 와 그러면 제 방에 들어가면은 둘 다 울고 있어요. 그 침대에서. 왜 그래 하면은 안방에 보통 화장실이 붙어 있잖아요. 그 화장실에서 어떤 여자가 계속 쳐다보고 있대요. 어떻게 생겼냐 했더니 흰색 옷을 입고 눈도 찍 찢어지고 무슨 가면을 쓴 것 같이 그런 얼굴이 계속 쳐다보고 있더래요. 제가 가니까 이게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심을 줘야 되니까 저는 그리고 그런 거 하도 많이 봐서 사실 무섭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불 끄고 막 들어가서 문 닫고 봐봐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여기 이불 피고 자면 되지 하고 실제로 거기서 이불 피고 문 닫고 불 끄고 자기도 해요. 그러면서 차츰 안정이 되나 싶다가도 이따금씩 한 번씩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 그때부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시간이 또 흘러가게 돼요. 네. 뭐 열정적으로 그 일 있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또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 발인날 막 화장해서 선산에 묻고 오는 자리에서 또 엄마 형제들은 집도 최대한 빨리 처분해서 나눌 거니까 저희 셋 보고 집 팔릴 때까지만 살고 빨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가족에 대한 환멸감이 엄청 크더라고요. 이때쯤부터 느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거나 이러면 커진다고 하잖아요. 예. 저는 그거는 아니었고 제가 뭔가 증오감이나 뭔가 악에 바쳤을 때마다 그런 형체들이 점점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런 힘을 또 먹고 사는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 꿈에 나오는 그 용, 걔도 처음에 제가 잘못 봤던 거예요. 그 꿈에서. 목덜미를 잡혔던 게 아니라 그 염주랑 몸통이 한 몸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그랬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용의 머리가 점점 그 부처의 머리 부분으로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결국 그때부터는 이 존재를 인정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무서움도 생기기 시작하고 뭔가 저게 완성이 되면 내가 죽는 건지 네. 아니면 뭐 정신력을 뺏기는 건지 아니면 몸을 뺏기는 건지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집에 작은 집을 얻어서 이사를 오고 거기서 어머니가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데 좀 잘 되셨어요. 그래서 삶이 조금 윤택해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여유가 생겨서 그런 건가 부정적인 생각이 사그라들고 또 동생도 공부도 잘 되고 막 이래서 안정적인 생활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또 일이 하나 벌어져요. 아이고, 예. 여동생이 씻고 있는데 원래 얘가 어떤 스타일이면 씻고 안에서 옷까지 다 입고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거실 바닥에 물도 안 닦고 알몸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냥 뭐 하냐고 욕을 하면서 빨리 들어오니까 가서 옷 입으라고 그랬는데 엉엉 울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만큼이나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 했더니 화장실에서 물을 쐬다가 머리를 감으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옆에 귀에다 대고 누가 가 나가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그 맨 처음에는 얘가 제가 컴퓨터 게임하는 소리가 벽이 붙어 있으니까 그 소린 줄 알고 저한테 소리 좀 줄여 소리를 한번 질렀었거든요. 샤워를 하다가 저는 그래서 이 소리가 저까지 들리나 하고 그걸 줄였었어요. 네. 그래서 얘는 처음에 그 소린 줄 알고 다시 씻었대요. 또 좀 씻고 있는데 이번에는 귀에 차고 따뜻한 뭔가 그런 입김 같은 게 나가라고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걸 듣고 애가 패닉이 와서 바로 뛰쳐나온 거죠. 제가 그걸 듣고 또 어떻게 해요? 오빠고 얘한텐 보호자가 저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진짜 무식했던 게 이게 소금을 뿌려야 되는데 제가 뒷베란다에 가서 쌀을 양쪽 주먹에 한 움큼씩 잡고 불을 끄고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쌀을 막 뿌리면서 있으면 나와봐 하면서 욕하고 막 주먹 허공에 내지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쌀을. 네,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 계속 가만히 앉아서 이게 아무리 어두워도 살짝 보이잖아요. 예. 거울에 살짝 비친 제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야, 오빠 봤잖아.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나오면 없는 거라고. 네가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잘 쉬고 밥도 좀 살 뺀다고 안 먹지 말고 잘 먹고 그렇게 해라 해서 이제 좀 안정시켜 놓고 조금 있다가 엄마가 퇴근을 해요. 네. 퇴근해서 막 씻으러 들어가시더니 야, 여기 쌀이 왜 이렇게 있냐고 니네 쌀 여기서 씻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예. 아, 이거 아까 제가 무섭다 그래서 내가 쌀 뿌리면서 저기 했다 했더니 야, 이 미친놈아 하면서 쌀을 뿌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했더니 쌀이 아니라 소금이나 붉은 팥 이런 걸 뿌려야지. 만약 뿌리더라도 쌀 아니야? 했더니 아, 쌀은 그런 걸 부를 때 쓰는 거라고. 너 왜 무당집 가면 쌀을 왜 꺼내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냐 괜찮다고 그랬더니 엄마는 제 상황을 몰랐으니까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는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 다음날 바로 저희 둘째 이모가 대구 팔공산에서 스님을 하다가 시내에 사찰을 차리고 무당을 하시거든요. 오, 예. 근데 이 전까지는 그냥 엄마도 항상 저 사기꾼이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름 얘기하는 게 조금 들어맞고 이러니까 엄마가 그쪽으로 믿음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커폰을 켜서 이모한테 패더가 이렇게 해서 쌀을 뿌렸다. 이거 어떡하냐 했더니 이모가 언니 패더는 걱정 안 해도 돼. 오히려 난 언니랑 제 동생이 걱정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피커폰 듣던 도중에 이모 왜 제가 문제가 아니고 엄마랑 동생이 문제예요? 했더니 이모가 그걸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는 해줄 수는 없고 너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아는데 나로서는 해결할 수도 없고 도움을 주실 큰 분들을 알아보고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제 상황을 어떻게 안다는 거지? 그런 그렇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때는 근데 당시에는 그냥 제가 어차피 나는 그런 도움 필요도 없고 미신이라고 그런 식으로 내뱉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 때문에 엄마랑 동생이 위험해질 것 같으면 내가 여기서 멀리 떨어져 산다고. 그러고 그 해에 바로 군대에 가게 되고 전역을 하고 나서 바로 따로 나와서 살게 돼요. 예. 그게 제가 그 존재에 대한 마지막 발악 아닌 발악이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의지할 곳이라고는 다른 데도 없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선산이었어요. 네.
그 오토바이 타고 진짜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 거기에 갔다가 저 어느 순간 갑자기 예전에 그 사찰에 가면 뭔가 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돼요. 네. 할머니 산소에 있다가 그때가 한 새벽 한 2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한 3시가 됐었고 마을은 뭐 쥐죽은 듯이 조용했고 뭐 그 시간에 핸드폰 라이트만 의존해서 올라가기엔 좀 무리가 있다 생각해서 마을회관이 항시 열려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이불 같은 게 없어가지고 최대한 쪼그려서 잠을 자게 돼요. 그리고 아침 7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서 하늘이 푸스름했었거든요. 그때가 한 11월, 12월 겨울쯤이라 그 패절로 그냥 혼자 향했어요. 네. 그 담벼락도 좀 무너져 있고 작은 건물은 뭐 아예 부셔져 있었고 그때는 뭐 어떤 다른 존재보다 건물이 무너져서 깔려 죽지 않을까 그게 좀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쵸. 그냥 들어갔고 15년 전쯤 그때랑 너무 달랐고 목탁이나 천도 이미 없어졌었고 그 큰 방에 들어가서 차디참 그 바닥에 그냥 누워서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조금 긴 시간을 누워있다가 나왔고 뭐 별다른 형체나 꿈 같은 건 꾸진 못했고 오토바이로 되돌아오는 길에 동네 할머니들 인사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자게 되는데 전날 제가 추운 데서 잤다 했잖아요. 네. 오한기가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장판 틀고 두꺼운 겨울이불 2개를 딱 덮고 잠에 들어요. 근데 자는데 이 집에 지진이 난 것처럼 몸이 좌우로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게 이런 경험은 안 해보셨을 텐데 콘센트에 제가 예전에 누가 더 남자답냐 시합하자고 아이고. 젓가락 그런 걸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느꼈던 게 사람 몸에 수분이 70%라 하잖아요. 그 수분 전체가 파동을 느끼면서 막 떨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전기장판이 뭔가 잘못돼서 감전이 됐나 싶어서 이거 큰일 난다. 눈 뜨자 눈을 딱 떴는데 눈 바로 앞에 천장이더라고요. 그냥 코 앞에 그냥 바로 천장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유체이탈인가 싶어가지고 유체이탈이면 내 모습도 볼 수 있다는 데서 고개를 돌려보려고 하는데 그냥 눈만 깜빡여져요. 아무것도 행동이 취해지지 않고 네. 그냥 눈만 깜빡여져서 이거 뭐 가위나 뭐 그런 건가 보다. 눈을 감아보자 해서 한 5초에서 10초 짧은 순간 이렇게 지나간 것 같은데 눈을 감고 있는데 뭐가 이게 확 고공행진하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천장을 뚫고 건물을 뚫고 하늘 완전 대기권까지 뚫는 그런 느낌으로 올라갔어요. 어느 순간 깜깜해졌고 그러다 저 멀리 앞쪽에 밝은 빛이 나오는 곳으로 향해 가고 있었고 그쪽에 다다랐을 땐 그 용머리 부처 그게 있었고 주변에는 진짜 까마득히 그 눈들이 있었고 눈들 수십 수백 개가 막 황공포증 일으키는 것처럼 깜빡깜빡돼요. 엄청 깜빡깜빡되고 근데 거기서 한번 특이했던 경험이 그 눈들이 그 부처 안으로 막 흡수되는 것처럼 눈이 한순간에 팍 빨려들었어요. 그러더니 그게 몸이 딱 거대해지면서 그 몸 안에서 팔다리가 막 나와요. 막 얼굴도 나오고 팔도 나오고 다리도 나오고 너무 징그럽다 이거. 제가 어릴 때부터 고어류 이런 영화를 진짜 많이 봤지만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잔인하고 징그럽다. 그 공포감에 너무 무서워서 그냥 눈을 질끈 감았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 훅 하면서 떨어지는 충격 같은 게 탁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어났더니 이불도 다 젖고 식은땀으로 이제는 와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지금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 친하게 지냈던 친구 어머님한테 연락을 하게 돼요. 그 어머님이 예전부터 무당도 많이 알고 그러셔가지고 어머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경기도 광주시에 유명한 만신할머니가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때 이제 만신할머니라는 걸 처음 알게 됐고 네. 그래서 어머님도 만나고 그 친구 B라는 친구도 만나게 돼요. 네. 같이 이동을 해서 그 할머니를 만나 뵀는데 제가 그동안 무당을 만났을 때처럼 그런 격한 반응도 없었고 드라마틱한 비방 같은 것도 없었어요. 사실. 근데 단지 처음에 딱 갔을 때 할머니께서 처음 해주신 게 저희 외할머니처럼 참 고생이 많구나 라고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를 토닥토닥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후에 부적이나 일반적인 구슬로는 일시적인 해결책밖에 안 돼서 이거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때 당시엔 반신반의였는데 이게 잠든 신을 잡아먹은 악신이 저를 통해 수년 수십 년간 잡귀들을 먹어 치우면서 이젠 더 이상 듣도 보도 못한 존재가 돼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키메라 같은 거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현실에서 보이는 거를 저를 통해 보게 하고 꿈속에서 그거를 잡아서 뭔가 그 안에서 커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꿈은 이제 어떠한 그게 도달했고 이제 얘가 바깥으로 나오기 위한 준비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 존재는 지금 커도 너무 커서 다리만 보인대요. 얼굴을 쳐다보려고 해도 고개를 아무리 빳빳이 들어도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엾고 불쌍하다고 네가 가족들을 위해서는 당장에는 멀리 떨어져 사는 방법밖에 없다. 이것도 일시적인 방법이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큰 해결책은 없었어요. 그때도. 그러고 이제 할머니께서 얘기해 주신 게 자기 주변에 최대한 도움을 한번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을 하되 아마 긍정적인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라는 말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차에서 돌아오는 길에 너무 심란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는. 친구 집 도착해가지고 어머님이랑 친구랑 식사 대충 하고 감사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요. 이게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제 이제 좌회전 신호 받고 딱 가는데 제 앞을 막 가로질러서 뒤로 뛰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그 행동을 보고 아 이게 사람이 아니다를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그냥 갔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그냥 사람이 튀어나오는 것만 보고 바로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다리를 깔고 기절을 했죠. 일어났을 때 병원이었고 생각보다 부상은 경미했었고 그날 경찰서에서 전화 와가지고 사고 경위 조사하는데 제가 아주머니 피하다가 사고를 났다고 했어요. 예.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틀인가 3일 뒤에 교차로 CCTV랑 다 수집해서 확인했는데 저 혼자 갑자기 핸들을 틀면서 넘어지는 모습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상 속에서 그 존재들과 사람 간의 구분을 짓지 못한다는 공포감은 진짜 느끼지 못한 사람은 진짜 알 수 없거든요. 이 공포는. 그렇게 살다가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 아버지와 재회를 하면서 그 존재들과 잠시 몇 년 동안 꿈을 꾸지도 보지도 않게 되는 기회를 얻게 돼요. 예. 이거는 입으로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네. 끊어야 되는 거 맞죠? 예. 아버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갑자기 항상 그렇게 괴롭히던 그런 꿈과 귀신들이 한순간에 잠깐 사라졌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그게? 그게 간단하게 스포를 하면 아버지를 만나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 아버지와 어떤 곳에 가서 잠을 자다가 어떠한 거를 보게 되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돼요. 알겠습니다. 와, 감당하기 힘든 얘기네요, 이거. 주변에서는 이런 비슷한 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없어요. 저한테 당당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이런 얘기는 처음이실 거라고. 네네. 근데 사실상 시들무에서 안 나온 얘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도 그렇게. 왜냐면 워낙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고 워낙 다양한 사례, 그러니까 다 다른 사례들이 있었는데 비슷하면서도 이런 느낌도 처음이네요. 세상은 넓네요, 패더님. 넓어요. 자, 일단은 분명히 이야기를 쭉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이 됐고 왜 그랬는지까지 정확히 알았어요. 근데 도대체 이유가 정확히 뭘까, 언제쯤 이 상황이 끝날까 했는데 일단 다음 이야기에서 아버님과 만나게 된 이후의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것 같네요. 네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패더님도 오늘 하시기 힘드셨던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가족사들이 많았거든요, 보니까 이야기가. 네, 맞아요. 근데도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깔끔하게 푸실 수 있는 거는 패더님의 재능이 아니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꼭 이야기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레전드입니다. 패더라는 이름의 레전드 한 분이 또 탄생을 하신 거네요.
다음 이야기는 또 이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분의 이야기도 뭐 짧게 끝날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고 그걸 한 번에 풀어내기에는 시간이라는 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패더님의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여러분들 그때 꼭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고, 혹시라도 이 존재 대부분 뭐 악신이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긴 했지만 혹시라도 다른 의견이 있거나 그 존재를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고 오셨던 패더님께서 오늘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세요. 아이고, 패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전히 목소리가 정말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저번 이야기로 등장을 해주셨고, 네네.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형체라고 해야 될까요?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존재에 관련된 이야기로 등장을 해주셨는데, 오늘 저번 이야기 이어서 또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제가 저번 주에 잠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2년 전부터 이제 그 전과는 다른 걸 보는데, 최근에 한 달간 계속해서 보이는 분이 있는데, 예. 요번에 짧게 말씀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 저는 정말 무섭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먼저 얘기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딱히 이유는 없는데, 사실 저번 방송 때 방송으로 긴장은 안 됐었는데, 제가 그때도 아이들이 입원해 있어서 차에서 제가 방송을 진행했는데, 아이고, 예. 그게 차 창문에서 저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떨려가지고, 엊그제도 봤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아이들은 아프면 안 돼요. 그죠? 네네. 네, 빨리 괜찮아질 거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네. 그때 당시 존재부터 먼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다음 이야기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패더죠. 처음에 이 귀신을 보게 된 게, 맨 처음에 아이들이 지금 한 달간 2번에 걸쳐서 입원을 했는데, 아이고, 한 3주 전쯤에 입원했을 때 제가 집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음날 가겠다 하고 그날 집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 한 5시, 6시쯤 됐는데 저희가 전원주택인데 길냥이들이 좀 쉬었다 가라고 캣타워나 이런 걸 마당에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고양이들이 자주 놀러 오기도 하는데 이 동네에 대장고양이가 하나 있어요. 걔가 이제 여기에 놀러 온 애들을 자주 내쫓고는 하거든요. 근데 그날도 새벽 5시, 6시쯤 됐는데 밖에서 그 왜 고양이들끼리 싸울 때 막 고양이가 앙칼지게 막 죽어나가는 소리 있잖아요. 이러면서. 네네.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대장고양이다. 얘 빨리 가서 내쫓고 처리를 해야 된다. 왜냐면 그 전에 또 여기서 막 물려서 상처가 되고 골절이 나고 이런 고양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방망이 같은 걸 하나 들고 막 뛰어나갔는데 그 캣타워 앞에 할머니 분이 쪼그려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대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오셨지?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새벽에 웬 할머니지? 그래서 처음엔 그냥 저희가 늘상 이렇게 주변에서 보는 할머니 뒷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할머니 이랬더니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또 고양이가 이렇게 누워 있고요. 그래서 뭐지? 근데 이게 건드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쨌든 제 집이고 할머니가 뭐 혹시 저희 집 앞에 자주 들어오는 할머니는 계세요. 박스 내놓으면 가져가시는 할머니가 계셔서 혹시 그런 할머니일 수도 있으니까 할머니 여기 집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돼요 하고 딱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뒤를 돌아보는데 할머니가 앙칼진 그 고양이 소리 있잖아요. 그걸 막 내면서 제가 살면서 처음 본 건데 정확히 봤는데 눈이 그냥 사람 눈인데 위에서 아래로 감기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감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깜빡이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그냥 뒤돌아서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벌벌 떨면서 그 이후로 제가 처음 돌비님한테 카톡 했을 때 2년 전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다 했는데 예. 그때부터 저는 뭐 절, 무당집, 뭐 기독교 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다 믿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킬 수 있는 건 다 켜놓고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1시간 반 정도 지나고 7시쯤에 해가 좀 뜨길래 거실 베란다 창문으로 이렇게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한동안 안 보이다가 저번 시참 때 그 할머니는 아닌데 제가 방송에 참여하려고 차에 가서 그 앞전분 거를 이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 이렇게 막 계속 그 앞을 왔다 갔다 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쪽에 원체 밤에도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그래서 어린이 병원이라 보호자인가보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쪽 차에 가서 창문을 이렇게 뒤다보고 또 저쪽 창문에 가서 이렇게 뒤다보고 그러다가 제가 있는 차에 와서 창문 안을 이렇게 보다가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뭐 하자는 건지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 제 얼굴이 비춰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가 했는데 그분도 눈꺼풀이 아래에서 위로 감겼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요 한 달간 이런 분을 2분, 3분을 본 것 같아요. 이런 귀신을 2명, 3명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제가 방송하는데도 계속 있었어요. 한 30분 정도인가 40분 정도 보고 있다가 없어지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류의 귀신이 있나 솔직히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해서 처음에 이 얘기를 시작한 거거든요. 일단은 뭐 어떤 귀신이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일단 영적인 기운이 있는 분이 야외에서 시참을 할 때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태까지. 네네. 갑자기 시참이 안 될 정도의 수준까지 간 적도 있었거든요. 너무 무서워하셔가지고. 근데 너무 뭐 크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냥 네네. 뭐 좋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무섭다. 눈이 아래에서 위로 감긴다는 건 처음 들어보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현재 최근에 본 귀신은 이렇다라고 또 네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인 저번 이야기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저번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오토바이 타고 나게 되고 제가 이제 점점 귀신이랑 사람의 구분을 짓지 못한 공포 속에서 점점 제 자신을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키게 돼요. 그렇게 사고 후에 집에 와가지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때까지 20년 조금 넘게 사는 동안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 그간을 쭉 훑어보면 주위 다른 사람한테 제가 이런 식으로 귀신을 본다던가 느낀다던가 혹은 뭐 이상한 꿈을 10여 년에 걸쳐 이어지게 꾼다던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이 있는데 나처럼 맞서 싸워보려다 도태돼서 자신을 닫고 자기만의 공간으로 또 나아가서는 뭐 죽음으로 어쩌면 이 존재들이 원하는 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단절시킬 갇힌 공간 속에서 서서히 죽음 속에 몰아넣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 우리의 육신을 지배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살다 보면 왜 사람인데 정말 악마가 있다면 저런 사람들이 악마일 거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존재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막 어렵고 복잡한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잠시 다 내려놓고 나 같은 사람을 찾아보자 계획하고 움직이게 돼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방황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예. 그때 일주일에 2-3차례 택배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일의 경험도 늘었고 돈도 모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를 사랑해주고 가꿔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진짜 막연하게 그냥 돈만 계속 모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때 당시에 이제 무속신앙을 알게 되면서부터 굿이나 뭐 어떠한 행위를 받기 위해선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렇게 돼서 당시 현재로 돌아와서 23살이었고 오토바이도 팔고 통장에 돈까지 다 합하니까 한 4천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내 인생을 원위치로 돌리기 위해 시간을 쏟아보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제가 친구와 함께 카페를 열게 돼요.
그 카페에서 저 같은 케이스의 사람들이 있는지 네. 알아보려고 카페를 열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왔었고 단순 호기심으로 접근했던 사람도 있었고 원에서 이제 그거를 약간 상업적 도구로 쓰려고 접근했던 사람도 있었고 방송국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 사람이 그런 이유인지 아니면 진짜 나와 같은 걸 보는 것인지 확인을 하려고 그때부터 사람을 흉가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 아닌 뭐 오. 테스트였죠. 그렇게 해서 제가 한 4, 50명 분이랑 제가 흉가를 그때 당시 한 4, 50군데를 다녔었는데 제가 보는 그 존재를 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같은 걸 보는 그렇-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네네. 했는데. 네, 단 한 명도 없이 허무하게 끝났는데 근데 마지막쯤에 저와 같은 것을 보지는 못하는데 다른 존재를 보는 사람 한 명을 만났어요. 예. 그게 마지막쯤에 일어난 일인데 예. 2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거든요. 익명성이 엄청 보장되어 있는 카페였기 때문에 네. 만남을 약속하고 그분이 강원도 평창 버스터미널 쪽으로 와달라고 해서 그쪽 근처에서 만나기로 해요. 예. 그리고 제 친구와 강원도 근처에 흉가가 어디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장소 선점까지 해서 만나게 됐죠. 그 근처에서 밥을 좀 든든하게 먹고 카페에서 시간을 최대한 끌었어요. 좀 어두워지기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다른 거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분이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저는 듣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 대해 생각나는 건 20대 중반 여성이었고 각진 뿔테 같은 걸 쓰셨었고 강원도 억양에 그냥 말도 나긋나긋 정말 잘하셨어요. 딱 학교 다닐 때 조용한데 차분하고 공부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나와가지고 저녁 11시쯤 그때쯤에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거기는 이제 3층짜리 폐모텔이었고요. 예. 앞쪽으로는 중앙선 있는 폭이 좁은 도로가 있었고 주변은 이제 온통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앞쪽 문들은 유리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폐가 치고는 잠금장치나 이런 건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고 옆으로 이렇게 계속 뱅글뱅글 돌다 보니까 뒤쪽에 철문에 동그란 손잡이가 있어서 그것도 막 돌려봤는데 그것도 안 돌아가고 헛돌았었고 그렇게 해서 우측으로 반 바퀴 더 돌아가니까 그쪽에 창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창문이 유리가 깔끔하게 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분한테 혹시 높진 않은데 저 창문을 넘어갈 수 있겠냐고 여쭤봤더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고 넘어갔던 방은 그 모텔의 창고로 썼던 공간 같았어요. 뭐 장판이나 이런 건 안 깔려 있었고 뭐가 흐트러져 있었고 나가서 바로 앞쪽으로는 위로 향하는 비상구 거기는 조금 구조가 신기한 게 엘리베이터가 없었고 비상구가 있고 좌측으로는 복도가 쭉 있는데 그 끝에 이제 로비랑 카운터가 있고 거기서 또 메인으로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또 있었어요. 예. 그렇게 이제 로비에 가서 둥글게 있는 의자에 짐을 풀어놓고 카운터 공간을 먼저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 그 앞에 막 뭔가 쌓여 있어서 그거를 꺼내서 들어가기도 좀 무리가 있었고 그래서 카운터 창문 있잖아요. 조그마한 네. 창문. 그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들이밀고 이렇게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분이 딱 거기를 유심히 보더니 진짜 정말 많네요. 딱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가 많나요? 이랬더니 저기 귀신들 안 보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약간 미간을 찌푸리시더라고요. 제가 뭐가 있다는 건지 안을 한참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분도 거짓말쟁이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흉가라고 분위기 잡나 보다. 이런 생각하면서 또 얼마나 혼자 쉬어나 보자. 그 생각으로 이제 다른 방 가자고 했어요. 예. 1층의 모든 방을 둘러보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 여자도 뭐가 달리 보이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데 2계단, 3계단 정도 올라갔나? 위쪽에서 그런 소리 있죠.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걷는 소리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걸리면 안 될 때 까치발이 아니라 왜 뒤꿈치 붙이고 반원을 그리면서 발을 떼는 막 그런 느낌의 소리 있잖아요. 진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순간적으로 제가 정말 놀래가지고 다시 로비로 가서 가방에 있던 3단봉이랑 비비탄 총을 챙겼어요. 제가 왜 챙기게 됐냐면 거기 가기 불과 몇 달 전에 테스트한답시고 흉가를 다니다가 충남 서산의 폐건물에서 사람이 휘두른 파이프에 턱을 찍혀가지고 제가 7방 정도 꿰맸었거든요. 그래서 폐가나 흉가는 귀신보다는 사람이 무섭다. 그래서 그렇지.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챙겨 다녔었거든요. 비비탄 좀 센 걸로 갖고 다녀야겠네. 아니요. 가스총. 마트에서 그냥 2만 원 주고 산 거. 아이고, 야.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비비탄 총을 쥐어주고 제가 이제 그 3단봉을 들고 선두로 섰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올라가는데 반쯤 딱 올라가면 180도 꺾어서 올라가는 거죠. 2층으로. 근데 딱 꺾자마자 위를 딱 쳐다보는데 엄청 마른 몸매인데 온몸에 옷 색깔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흙이 묻어 있어요. 머리는 스타일 있는 보이시한 머리가 아니라 남자처럼 깎아놓은 그런 머리의 여자가 이렇게 옆으로 반쯤 비스듬하게 서서 저희 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어두운데도 그 눈이 너무 잘 보였어요. 그 눈이 어떤 눈이냐면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데 모모귀신이라고 치면은 떠도는 사진의 눈과 비슷한데 그게 조금 예쁜 눈빛. 예. 예쁜 버전의 눈빛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눈빛이었고 제가 보자마자 이게 사람인지 헷갈렸어요, 솔직히. 그래서 보자마자 제가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딱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그 자세 그대로 딱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기에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또 얘가 사람인지 귀신인지 거기서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5초도 안 되는 짧은 대치 속에서 친구가 저한테 뭐 또 보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지할 때쯤 제가 옆에 여성분한테 저거 보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를 보면서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떨어요. 그게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거 큰일 났다,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정도로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서우면 안 해도 된다, 이 정도면 검증 그만해도 될 것 같으니까 내려와서 나가시죠.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팔을 딱 잡고 내려가려는 순간 위에 얼어붙어 있던 귀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오른쪽으로 막 뛰어가더라고요. 제가 뛰어가는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막 쿵쿵쿵쿵쿵쿵쿵쿵 막 이런 소리가 났는데 저는 순간에 뭐 따라갈 생각은 못하고 그대로 친구랑 여성분을 부축해가지고 로비로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는데도 계단에서 다리가 풀려서 여자분이 막 계속 벌벌 떠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짐 들고 여성분 짐 들어주고 아까 창고 방향으로 해서 다시 나왔어요. 나와서 저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여자분이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우선 안정을 시켜야겠다 해서 데리고 차를 끌고 한 5분 정도 나오니까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차 좀 이렇게 해서 몸 좀 녹여주고 제가 대까지 바래다 드린다, 괜히 저희 때문에 못 볼 걸 보게 해서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드렸었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어디에 모셔다 드릴까요 했더니 터미널 근처까지만 데려다 주시면 된다 하셔가지고 터미널 근처까지 도착을 했고 도착했을 때 여성분이 안 내리고 계속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할 말 있으면 편히 얘기하셔도 된다 했더니 저희한테 하루만 같이 묵어줄 수 있겠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바로 서울로 넘어올 생각이었는데 주변에 뭐 찜질방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PC방에 가서 밤을 새자 했더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PC방에 도착해가지고 그냥 인터넷만 켜놓고 여성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펜호텔에서 네. 여성분의 시점으로 계단에서 제가 2층 쪽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든 생각이 1층 카운터에서도 그렇고 계단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이제 저를 거짓말로 생각했던 거죠. 아, 반대로.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여성분이 잠깐 생각이지만 이렇게 흉가체험 한다고 여자들 데려가 놓고 후에는 다른 쪽으로 마음 품고 막 행동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따다다다다다 빠지지 와라라락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에 애들이 밥 빨리 먹으려고 막 뛰어가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뛰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렇게 잠깐 시간 동안 아래쪽에서 위쪽에서 엄청 많은 귀신들이 올라오고 내려와서 그 반계단 저희가 서 있는 곳에 꽉 찬 거죠. 근데 그 귀신들이 저를 가운데에 두고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친구랑 여자한테는 관심도 없고 제 얼굴에 밀착된 얼굴만 6, 7명이 있었고 뒤쪽으로 붙어있는 것까지 하면 뭐 20명은 좋게 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여성분을 모시고 도착해서 내려오는 동안에도 계속 옆에 얼굴을 맞대고 막 뒤에 매달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너무 무서워서 쳐다볼 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창고에서 나왔을 땐 이 여자분이 걱정한 게 제가 귀신에 씌이거나 홀렸을까봐 예. 행동을 주시했는데 뭐 변한 건 없었고 또 밖에 나왔을 때도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는 길에 자기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이런 걸 본 지 정말 오래됐는데도 너무 무섭고 막 두려워서 집에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이건 뭐 단지 지금 무서움 때문에 저희랑 같이 있다가 동투면 가려 하기엔 말을 너무나 잘하던 그 여성분이 말도 막 너무 서두 없이 나오고 말할 때마다 떠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어금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나거든요. 그렇게 이제 밤을 꼬박 새고 8시쯤 다 돼서 여성분 터미널에 내려드리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머리가 너무 복잡해진 게 저번에도 앞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거를 귀신이라고 얘기를 안 하게 된 이유가 귀신도 사람도 아닌 어중간한 거라고 한 게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내가 보는 게 이게 귀신인 건지 예. 아니면 귀신이 아닌 건지 정작 뭐 귀신과 다른 이 존재들을 볼 수 있지만 귀신을 보지는 못하는 건지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다시 이제 집에 갇혀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사람들이 이 존재들은 뭐 집이라고 해서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얘기를 가끔 했었거든, 친구들이. 근데 집에 있어도 많이 보여요. 남들은 뭐 귀신을 간혹가다 보는 경우도 있고 좋지 않은 곳이나 그런 데 가서 보기 마련이지만 저는 뭐 컴퓨터를 해도 용변을 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그러니까 이 애들이 말은 안 하는데 엄청 거슬리고 신경 쓰였어요. 예. 단지 그나마 제가 무섭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이 조금 이상할 수는 있어도 모든 모양새가 완벽한 사람의 모양새였었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욕실 욕조에 이렇게 누워서 있으면 네.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는데 발가벗고 남자분인데 자신 그 소중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머머. 그걸 막 좌우로 흔들면서 춤을 추는 아저씨도 있었고. 잠깐만. 귀신인 거죠? 그리고, 예, 귀신이죠. 어이구, 흉측하네. 그 컴퓨터 방문이 열려 있으면 예. 방문이에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하는 꼬마도 있었고. 근데 폴터가이스트 현상처럼 문이 실제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리고 음식을 하려고 이렇게 불을 켜고 이렇게 뭐 쥐포나 오징어를 구려고 하면 꼭 그렇게 불만 켜면은 거기 와서 한 40, 50대 되는 아저씨인데 손을 그 불에다가 앞으로 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저씨도 있었고. 예. 제일 짜증나고 답답한 게 소파에 누워서 TV를 켜면 항상 똑같은 5명이 와요. 예. 그게 그 앞에 앉아서 TV를 보거든요. 예. 그럼 내색은 안 해도 앞에서 알짱거리면 당연히 TV가 집중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한 번, 두 번 뭐 계속 봐더라도.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예 TV를 보지도 않았고 차량 운전할 때는 구별이나 구분이 안 가니까 제가 아이패드 2개를 영상을 켜서 2개를 고정해 놨거든요. 이게 영상에는 찍히지 않다는 걸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그런 식으로 운전도 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지내던 와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요. 네. 모르는 번호에서 누군가하고 받았더니 여보세요 했더니 아들 아빠야 딱 이 말이 딱 되돌아오더라고요. 아, 제가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다 그랬죠? 네. 예. 딱 음성을 듣는데
엄청 막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들어있었겠지만 진짜 그 미안함이 그 음성에서 쏟아져 나오기 어려운데 진짜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예. 그래서 그때 잠깐의 통화를 하고 이제 아버지를 재회를 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혼 후에 저의 삶 그리고 아버지의 삶을 공유하게 되었고 저는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중학교 때 사고 이후로 더 안 좋아졌는데 아버지한테는 그냥 요즘 어쩌다 한 번씩 그런다라고 말만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아버지가 진짜 그때 부도 빚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뭐 몇십억대 그 정도의 빚이었는데 그거를 정리를 다 하셨더라고요. 주변 도움도 받고 사업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될 정도로 상황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현재 하고 계신 사업을 제가 그때 당시 맨날 집에만 있고 이러니까 현장 실무부터 하나하나 쌓으면서 시작해볼 기회를 주시게 되고 제가 거기에 응하게 돼요. 그 일이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일인데 한전박스나 전신주의 불법 복착물 방지를 위한 3M 시공 업무였는데 차량 한 대 지원받고 몽골형 2명이랑 한 팀을 이뤄서 일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한 2달 정도는 아버지가 일을 같이 봐준다고 같이 움직여줬어요. 근데 이게 일이 좀 창피했던 게 20대 초중반 나이에 하기에는 이게 스크래퍼로 막 긁어내다 보면 잔여물도 막 온몸에 묻고 페인트도 묻고 이러다 보니까 하필이면 또 전신주나 한전박스는 사람이 없는 데보다는 신호등 근처, 뭐 역 근처 조금 이런 번화가 근처에도 많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랑 사투를 벌이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느덧 2달이 거의 다 차가고 이번 주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너가 형들이랑 해라. 대신 이번 주는 가까운 데 가서 일을 할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 저희가 영등포에서 했거든요. 아버지가 다음 주에 본사 가신다고 네. 그날 이제 일 끝나고 몽골 형들이랑 물금치에 술을 한잔 하셨고 저는 술을 안 마셔서 음료수를 한잔 했고 아버지 집이 여의도였는데 거기서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옆에 숙소 잡고 자자고 그래서 영등포 시장 안에 한 모텔에서 잠을 자게 돼요. 그게 말이 모텔이지 여인숙보다 더 허름한 데였고 평소에 아버지였으면 뭐 다른 곳으로 바로 나갔을 텐데 다들 너무 취해 있어서 뭐 양치도 안 하고 잘 정도로 취해 있어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누우셨어요. 아까 그 사진 있잖아요. 그런 구조였는데 그 그림과 같이 들어가서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었고 TV 그리고 조금 오래된 식당에 가면 있는 옷걸이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 저, 몽1이라고 할게요. 몽1형, 몽2형. 예. 그렇게 이제 누웠고, 누워서 다들 자고 저는 핸드폰을 좀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하다가 나가서 전화통화를 좀 하다가 들어와서 잤는데, 한참 잘 자고 있는데 막 양쪽에서 코 고는 소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에 있는 헤드셋을 끼고 자려고 눈을 뜨고 헤드셋을 끼려고 일어났죠. 눈만 뜬 거죠. 내 옷걸이 쪽에 뭐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 봐왔던 거랑은 뭔가 달라요. 위화감이라 해야 되나? 그 보이지 않는 공기? 예. 뭐 기운 같은 거를 저를 짓누르다 못해 막 터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팩이나 영합 같은 거네. 그런 것 같아요. 블리치나 원피스 나오는 그러니까 거. 이게 도저히 이게 제가 제대로 쳐다보다간 예. 옆에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산산조각 나겠다 싶을 와.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 쪽으로 몸을 살짝 돌리고 실눈을 떠서 아래를 살짝 향해 봤는데 검은 중절모, 그 당시에 유행했던 페도라 모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쓰고 있었고 얼굴 조금 까매서 안 보였고 그리고 흰색 셔츠에 블랙 슈트 세트를 입었어요. 엄청 세련된 복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속으로 침착하자. 나는 지금까지 많은 경험도 있고 그 경험이랑 별로 다를 게 없다. 혼자 막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노래도 부르고 한 체감상 5분 정도 지났을 때 이젠 없겠지. 그러고 다시 딱 봤는데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난생 처음의 상황을 맞이하게 돼. 예.
제가 여태까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는 몇 번 안 됐지만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느껴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건 입에서 또박또박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제 귀로 전해졌고, 단지 이제 소리는 소리인데 음성보단 조금 바람 소리가 많았고, 네. 흡사 일반적으로 귓속말을 속삭일 때처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를 보면서 하하하 이렇게 하더라고. 웃을 때 하하하 하잖아요. 그냥 하하하 이렇게 하고, 그 웃음소리를 들었을 때 맨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서 속으로 그냥 아이씨 막 욕을 하면서 이거 뭐 됐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떡하지? 그래, 지금까지 버텼는데 그냥 여기서 죽나, 버티다 죽나, 뭐 그게 그거다 생각하고 그냥 확 앉아요. 확 앉아서 위를 쳐다봤는데, 그게 이제 제가 살면서 손에 꼽는 가장 큰 실수이자 후회였는데, 얼굴이 안 보였었는데 딱 앉아서 바라보니까 얼굴이 선명히 명확히 너무 잘 보였어요. 입의 모양까지도 너무 정확하게 보였고, 여는 뭐 공포 프로그램이나 공포 영화에서 묘사되는 저승사자의 느낌이었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예? 얼굴이 엄청 앳되고 미소녀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쁘장한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실 그때 혼동이 온 게 이게 저승사자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때? 실감이 나? 내가 누군지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단어는 아마 좀 다를 것 같은데 느낌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뭐 자기를 알아보겠냐,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뭐 입이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데, 무서워? 무섭구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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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겁먹지 마, 너를 도와줄게, 대신 너도 나를 도와, 하하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앉아서 말은 안 나오고 속으로 어떤 행동을 해도 읽힐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냥 그 생각이 들던 찰나에 제가 두 눈을 질끈 감고 주먹으로 양쪽에 아빠랑 몽일 형을 주먹으로 진짜 있는 힘껏 주먹으로 내려쳤거든요. 순간 아빠가 뒤척이면서 욕을 하셨고, 그때 몽일 형이 바로 일어나서 뭐해 하면서 딱 앉았거든요. 그 순간에 그 존재가 없어지고, 제발 불 좀 켜줘, 제발 불 좀 켜줘, 딱 그 얘기를 하고 누웠어요. 그 소리 듣고 이제 몽일 형이 바로 불을 켰고 난리가 났죠. 왜냐면 제가 그때 오줌을 쌌거든요. 오줌도 싸고 거의 혼절에 가까운 그런 상태였으니까, 아버지가 일어나 보라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저승사자 같은 걸 본 것 같다. 예전에 아버지 같았으면은 이거를 그냥 등한시하고 넘겼을 건데, 요번엔 안 그랬거든요. 딱 그 얘기 듣고 짐 먼저 챙기고 전화기 들고, 그때 당시 대리운전 막 여기저기 눌러보고 대리가 없으니까 야, 차 놓고 가고 택시 타고 가자, 아빠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아빠 집으로 가게 되고, 이제 저는 실수를 했으니까 가서 씻고 자게 돼요. 이제 다음날 일어났을 때 아버지랑 형들은 이미 일에 나갔고, 거실에 나와보니까 식탁에 밥도 차려져 있고, 그래서 밥도 차려놓고 갔네 이 생각으로 가는데, 복도 끝방 쪽에서 한 40, 50대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가 또 슥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어제 막 그런 것도 보고. 그래서 제발 좀 꺼져라, 힘들어 죽겠다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더니 깜짝 놀라서 다가오더라고요. 괜찮냐고. 알고 보니까 아버지 친한 친구분이셨고, 그 근방에 살기도 하고 일주일에 아버지 집을 한두 번씩 청소 겸 뭐 반찬을 해주시러 오는 이모님이었어요. 저는 그걸 모르고, 그래서 막 그렇게 했다가 같이 밥을 먹고 저를 또 병원까지 데려다 주셔서 그때 내과에 가서 영양제를 맞고 집에 왔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번 주는 그냥 집에서 푹 쉬라고 하셨고, 그 이모님도 본인이 있으면 불편할 거니까 편히 쉬라고 하고 가셨고. 근데 아무래도 공간인지라 너무 큰 공간에 혼자 있으면 잠도 못 자겠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합정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게 돼요. 친구를 만나서 밥도 먹고 걔네 집에서 하루를 잤고, 오랜만에 꿈을 꾸게 돼요.
그 빨간 눈을 가진 용머리 부처가 나오고, 저번 유체이탈 비슷한 사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로는 용머리 부처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그 전에 입으로 물고 막 흔들던 그런 게 아니라 오른손에 그 직전에 본 귀신을 잡고 물어 뜯는 형식 비슷하게 조금 바뀌었었거든요, 꿈이. 예. 그날도 그 꿈을 꿨는데 제가 전에 본 저승사자 닮은 귀신이 그 손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저승사자가 아닌가 보다. 아무래도 저승사자면 이렇게 쉽게 가진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꿈속에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기도 전에 꿈속에서 소리가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은 꿈속에서 그 하하하 이 소리가 메아리 치듯이 막 울리더라고요. 꿈 안에서. 그리고 분명 손에 잡혀 있었는데 제 시점이 제가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눈들을 향해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거는 제가 꿈에서도 아무리 인지라고 바꾸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시점이 눈동자들 깜빡이는 걸 보고 다시 오는 순간에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지? 라고 생각할 때쯤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검정 공간으로 확 변하는 것처럼 까매지더니 목소리만 들려요. 그리고 꿈을 깨야 되는데 왜 꿈이 안 깨지? 꿈을 벌써 인지까지 하고 있는데 꿈이 안 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계속 하하하 하하하 나를 도와. 그럼 난 너를 도와줄게. 알았어? 알았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꿈에서 깨요. 그렇게 일어났을 땐 이미 한낮이었고 친구는 이미 출근한 뒤였고 그래서 이거 뭐가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진행이 되나 보다. 그래서 전에 제 친구 어머님께 연락을 또 드리고 이틀 뒤 일요일쯤에 만나기로 해요. 그래서 일요일에 친구 집으로 갔고 어머님이랑 예전에 연이 닿았던 그 경기도 광주에 계신 만신할머니 그분을 찾아가게 돼요. 그간 있었던 일도 쭉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 있었던 일도 말씀을 드리게 돼요. 만신할머니는 현재 상황이 정확히 판단이 되지도 않고 너무 괴이하다면서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이전에 왔을 때 그렇게 발밖에 안 보이던 존재가 지금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대요. 제 뒤에 악신 같던 존재가 주변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그게 이번에 본 존재 때문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 존재도 어쨌든 느낌이 좋진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부적을 그때 처음으로 하나를 써주셨어요. 이거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면서 이 무업을 하는 분이 아닌 일반인한테 핸드폰 번호를 준 게 3번도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전화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구조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몽이 형과 일을 시작하게 돼요. 진짜 신기한 건 이게 부적 때문인지 그 존재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안 보였어요. 일주일, 2주일 안 보였고 그러다가 속초에 3일짜리 공사를 잡고 본사에 들려서 이렇게 시트지, 페인트, 공구들 준비해서 떠나게 돼요. 그 3일 공사 중에 마지막 날만 비가 잡혀 있어가지고 2일 동안은 최대한 일을 처리하고 마지막 날은 이제 다음 장소인 충남 당진에 미리 가서 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 도착해서 첫날 생각보다 많은 양을 했고 둘째 날은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 져갈 쯤에 한 점심 조금 지나서부터 비가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 일이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전날 묵은 숙소로 돌아왔고 형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푹 쉬어라. 나머지는 나중에 이쪽 올 일이 있으면 그때 하자 하고 그때 저희가 택시를 셋이 같이 썼는데 형들은 그럼 우리 목욕탕 가겠다 같이 갈래 해서 나는 목욕탕 안 간다. 그래서 형들 둘이 건너편에 있는 목욕탕에 갔고 저는 간단히 샤워를 하고 침대방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보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주변에 무슨 냄새도 나고 웅성대는 소리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일어났거든요. 일어나서 침대방에서 나가면 큰 거실이 있는 구조였는데 거실 쪽에서 막 소리가 나길래 형들 사와서 자기네끼리 먹으면서 TV 보나 해서 딱 나갔는데
거실 불만 켜져 있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딱 보니까 시간이 제법 흘러있길래 몽일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목욕 끝나고 이발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럼 열려있는 약국 있으면 거기서 두통약 좀 사다 달라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아까 분명히 뭐 냄새랑 소리가 났는데 그게 옆방에서 나는 소리고 냄새는 비가 오니까 뭐 다른 방에서 넘어왔나?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뒤를 딱 돌았는데 그 저승사자 같은 게 또 눈앞에 딱 있더라고요. 깜짝 놀래기도 했는데 우선 이렇게 불이 다 켜져 있는데 밝은데도 나온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한 후에 진짜 누구세요? 진짜 떨림을 최대한 감추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하하 하면서 또 생각해봤어? 나를 도와. 그럼 나도 너를 도와줄게. 또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말만. 제가 진짜 저승사자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막 하하하 소리가 여기저기 갑자기 막 들리는 거예요. 서라운드처럼 위에서 옆에서 뒤에서 막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그게 조용해질 때쯤 너를 못 살게 구는 짐승이 잡아먹은 게 내 스승이자 어머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뭔 말이지, 이해가 전혀 안 갔었거든요. 당시엔. 제 꿈은 뭐고, 또 왜 대체 많은 사람들 중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막 왜 대체 내가 뭘 도우면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냐, 뭐 그런 얘기를 울부짖으면서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저승사자가 용이 아니야. 용이 아니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짐승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놓친 게 없는지 과거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내가 어떤 것이든 도울 테니까 저 좀 제발 살려달라고 막 그때부터는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상은 얘기를 할 수 없대. 그 이상 얘기를 하면 너도 나도 끝이다. 이제 남은 건 너한테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갑자기 앞에 훌훌 없어지더라고. 짐승이 용머리 붙여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 같아요. 예. 그때 당시에는 근데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없어질 때도 붙잡으려고 했어요, 사실. 붙잡으려고 했는데 제 기억은 거기까지였는데 사실 눈을 떴을 땐 침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지, 이거 꿈이었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꿈이지? 그래, 핸드폰을 보니까 몽일 형이랑 전화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 20분도 채 지나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건 꿈이 아닐 수도 있겠다. 예. 그렇게 이제 정신 차리고 바로 그 광주 만신할머니한테 전화를 드리고 돼요. 오늘 일어난 일 다 얘기하고 할머니께선 천천히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가 집히는 게 없는지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폐사찰에서 잔날로 되돌아가서 내가 혹시 놓친 게 없는 건지 아니면 별것 아닌 거를 너무 과하게 받아들여서 사건화시키는 건 아닌지, 어쨌든 이렇게 하다 얻어 걸리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니까 진짜 꼼꼼하게 되짚었어요. 근데 그렇게 놓친 게 없다 생각했었거든요.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하나도 놓친 게 없다 생각했는데 한 가지 조금 이상한 게 기억나요. 저번에 얘기할 때 초반에 얘기했던 얼굴에 수십 방의 벌침을 맞은 듯이 그 노인. 부은 얼굴에 낫과 호리병 든 할아버지 기억나시죠? 예. 그분이 제가 그 폐사찰 사건 이후로 처음 본 사람이 아닌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용머리 뱀한테 물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얘기했듯이 첫 꿈이 이사간 집에서 금요일에 본 휴지거리 귀신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눈동자가 하나하나 늘어났기도 했고 그게 처음이었고, 그래서 어쩌면 그 할아버지랑 연관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게 누군지 찾고 싶어도 방법이 전혀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러다가 혹시나 해서 어머님께 몇 년 만에 연락을 드리게 돼요. 제가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제가 집에서 나왔잖아요. 그 후로 어머님한테 연락을 진짜 최대한 안 하고 살았거든요.
받자마자 반갑지만 반가움을 뒤로 한 채 예전에 외할머니가 사시던 마을에 혹시 이야기 나눌 만한 사람이 있나 여쭤봤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작은 외할아버지가 같은 마을에서 아직 이장님을 하며 지낸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당시에는 추석이 얼마 안 남았을 때라 갑자기 찾아뵙기보단 명절 끄트머리쯤에 찾아뵙기로 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뜨문뜨문 그런 존재들을 보게 되면서 그 와중에 추석이 돼요. 둘째 외할아버지, 둘째 외할머니, 그리고 큰아재와 둘째 아재 이렇게 계셨었고 그간 있었던 일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풀어놓다 보니까 뭐 2시간, 3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어머니는 둘째 외할머니도 그렇고 막 몇 차례 울기도 하셨고 처음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 보이던 아재들도 어느덧 뭐 지희에게 빠져가지고 공감을 하기도 하고 위로를 하기도 하고 관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의 정체를 알아야만 어떤 일인지 풀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옷차림새나 피부, 뭐 들고 있던 낫과 호리병 막 이런 거를 얘기해도 그걸로 특정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문득 큰아재가 과일 먹고 양치하면서 이렇게 나오다가 야 패도야 근데 네 말대로라면 그 저승사자 같은 게 용이 아니라 했다며. 그래서 예 근데 제가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수백 번을 봤지만 그냥 검은 머리 빨간 눈 그리고 머리에 비해 턱없이 짧은 뱀꼬리 딱 그거였다. 그랬더니 큰아재가 그럼 그게 용이 아니면 그나마 비슷한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뱀일 수도 있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은 애들을 키우면서 실내 동물원 같은 데 가서 뱀을 많이 접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시골을 살지 않으니까 뭐 뱀을 본 게 없었어요. 사실 인터넷으로 본 거밖에. 네. 그래서 핸드폰으로 막 뱀 사진을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전혀 느낌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별다른 성과 없이 헤어지고 그 주 주말에 다시 만나기로 해요. 그렇게 이제 다시 그 주 주말이 됐고 다시 외할머니 댁에 모였을 땐 큰아재가 마을을 비롯해가지고 옆마을 2곳이랑 아랫마을 1곳 그리고 거기서 옛날 마을잔치 사진, 앨범, 주변 어르신들 결혼 사진부터 동네 사람들이 나올 만한 사진 모두 다 구해놓으셨더라고. 예.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가 떠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진짜 이런 사람들 위해서라도 진짜 해결하고 떳떳하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한 30년이 더 된 사진들도 보게 되고 뭐 증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습도 거기서 처음 보게 되고 할머니 어릴 적 사진도 보게 되고 뭐 원래 계획이랑 다르게 예촉에 빠져 사진을 보고 계셨어요 어른들도. 근데 그렇게 수백 장의 사진을 보던 중에 진짜 소름 끼치고 깜짝 놀랄 만한 사진을 2장을 봤어요. 예. 연말 사진이었고 85년도 8월달 사진이었거든요. 옛날 사진은 거기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연도랑 월이. 일은 기억은 안 나는데 사진을 보고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분 누구냐고 여쭤봤어요. 예.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수지로 들어간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 누구냐고 진짜 막 다그쳤거든요. 근데 작은 외할아버지가 놀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를 약간 이렇게 누굴 보는 눈빛으로 예. 야, 말도 안 된다. 딱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할아버지 확실하다고 진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외할머니도 엄청 놀란 눈빛으로 막 저를 계속 봐요. 그리고 막 큰애자랑 엄마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저만 막 번갈아 보면서 왜 뭔데 말해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외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옆마을에 아주 심술복 고약한 오씨 집안 첫째 아들인데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감옥에 갔다가 출세해가지고 동네 전전하다가 그 집꼴로 안 보이게 됐고 한참 뒤에 그 저수지에서 온몸이 부패한 채로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어쨌든 사인은 뭐 혼자 안 좋은 선택을 한 걸로 이렇게 해서 내사종결로 끝난 걸로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말을 듣는데 이게 뇌가 고장난 건지 사고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드라마나 영화 뭐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된 건지 이게 현실이 맞는 건지 막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진짜 토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신을 꽉 부여잡고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폐사찰에서 모녀 스님 두 분이 오씨 집안 첫째 둘째한테 성적으로 안 좋은 행위 당하고 살해당하셨다고 들었다. 와, 나 그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작은 할머니가 갑자기 막 뭐가 기억난다는 맞네 맞아 하면서 그때 오머머 막 그랬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기억이 나가지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대체 폐사찰과 첫째 아들과 저와의 관련이 뭐가 있을까? 네. 저희끼리 막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꼭지점을 못 찾고 바로 광주 만신 할머니한테 또 전화를 드려요. 지금 말하는 내용부터 다 말씀드렸더니 시간을 최대한 빨리 낼 테니까 몇 주 뒤에 이 지역에서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요. 점점 사건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아서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고. 그렇게 기다리던 시간이 됐고 저랑 만신할머니, 외할아버지, 큰아재 이렇게 4명이서 예전 그 폐사찰로 이동을 해요. 이야, 예. 도착해 갈 때쯤 이제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예. 만신할머니가 아이고 딱 그 얘기 한마디 하셨어요. 그리고 딱 도착해서 본 사찰은 담장은 우선 다 허물어져 있었고 제가 잠을 잤던 그 큰 건물만이 좀 간신히 형체를 유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건물들도 거의 폭삭 내려앉은 수준이었어요. 만신할머니가 그 앞쪽에서 가져온 음식들이랑 모구들 정리하시고 제를 간단하게 지냈거든요. 네. 그러고 한 바퀴 크게 둘러보시더니 처음에 올라올 때 표정이 아니라 진짜 그런 모습을 처음 뵀어요. 엄청 겁에 질린 표정이셨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감추려고 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러고 저한테 저승사자가 용이 아니라고 했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 뱀이야 뱀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큰아재가 딱 저를 톡 치면서 야 뱀 맞았네 이런 눈치로 저를 톡 치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외할아버지가 막 무슨 생각을 하다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이게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몰라도 예. 살아생전에 오씨 형제가 뱀을 그렇게 잡았대요. 까치살모사라고 하는 독뱀인데 그걸 뭐라고 하더라? 7.4? 아, 살모사. 네, 그 독뱀인데 그게 예전에 엄청 비쌌대요. 예. 맨날 잡아서 수레도 타고 팔아먹기도 하고 그 옆 동네에서 알아주는 땅꾼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패더가 얘기할 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호리병이 아니라 그런 비슷한 모양의 뱀통을 들고 다녔대요. 항상. 예. 그쪽 뒤쪽으로 산이 A산, B산이 있는데 그거를 뱀 핑계로 여기저기 다니다가 여기 사찰에도 발을 들이면서 사고를 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신할머니가 딱 이 얘기를 듣고 우선 다음 주 중으로 사찰에서 위령제를 하기로 했고 다른 만신 두 분의 도움을 받아서 저수지에서 이제 구슬하기로 하고 내려오게 돼요. 그렇게 내려왔고 이제 외할머니랑 엄마는 막 궁금해서 이것저것 여쭤보는데 만신할머니가 이런 이야기 자꾸 오르내리는 게 좋지 않다고 모든 문제 해결되면 그때 들어도 늦지 않으니까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신할머니가 저한테 만신할머니를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거기서 하루 자고 갈 것을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운전을 해서 출발을 했어요. 가는 길에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좀 믿기 힘든데 아까 올라갔을 때 뭐가 보였냐고 여쭤보셨는데 예. 제가 아무것도 안 보였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올라가셔가지고 크게 둘러보는데 그 첫째 건물이랑 둘째 건물이 허물어진 곳에 빨간 눈의 독사령들이 바글바글 했대요. 이게 뭐 수십 수백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땅 자체가 뱀 땅이래요. 뱀의 땅. 그리고 그렇게 기운 자체가 엄청나게 강한데 그곳에 그 어떤 귀신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독사령들만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 꿈에 나오는 그 뱀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정확한 건 아닌데 오씨 집안 첫째가 물귀신이 돼가지고 거기서 또 사찰까지 가서 또다시 모녀에게 몹쓸 짓을 했을 수도